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테슬라 차 타보신 분들 혹은 테슬라 차 리뷰 영상 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처음 테슬라 타는 사람의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문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버벅대는 장면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꽤 심각하게 다뤄져온 안전 문제거든요. 근데요, 테슬라가 드디어 이걸 제대로 고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신차, 바로 사이버캡을 통해서요. 오늘은 사이버캡에서 처음 공개된 테슬라의 완전히 새로운 신뢰도 핸들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왜 이게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혁신인지, 어떤 배경과 압박 속에서 나온 결정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테슬라 모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전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존 테슬라 도어 핸들이 왜 문제였냐고요? 일단 배경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해요. 테슬라의 기존 도어 시스템, 특히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차들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차에서 내릴 때는 도어 패널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버튼 누르면 전자식으로 문이 스르륵 열리죠. 이건 편하고 세련된 느낌이라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상 상황일 때예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차의 전원이 나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전자식 버튼은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식 비상 레버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어디 있냐고요? 시트 앞쪽 바닥 쪽에 숨겨진 형태로 있거든요. 도어 트림 아래쪽에 살짝 가려진 형태로 설계돼 있어서 테슬라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오너들도 당황하면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처음 탄 사람이라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그걸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실제 사고 사례에서 탑승자가 신속하게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식적인 조사까지 이어졌어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 NHTSA라고 하죠. 여기서 최근 테슬라의 비상 탈출 장치 관련 조사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NHTSA가 이런 조사를 열었다는 건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들이 보고됐다는 뜻이에요. 중국발 규제 압박, 더 직접적인 촉매, 미국에서의 NHTSA 조사도 압박이었지만 사실 테슬라를 더 직접적으로 움직인 건 중국 규제 당국이었어요. 중국 규제 당국은 전자식 핸들만 탑재된 차량을 아예 판매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니에요. 법으로 못 박은 거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입을 열었었어요. 그는 도어 핸들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말 좋은 해결책을 준비 중이라고 공언했습니다. Really good solution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는데요. 그 말이 나온 뒤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올지 굉장히 많은 추측이 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답이 사이버캡을 통해 실제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프란치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사이버캡의 새 도어 핸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김자바와 아웃 오브 스펙 리뷰스가 공개한 사이버캡 생산 차량 워크스루 영상들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으로 제대로 공개됐는데요. 기존의 버튼과 숨겨진 레버가 따로따로 존재하던 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사이버캡에는 도어 프레임의 풀타입, 즉 당기는 방식의 스위치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의 레버가 전자식 해제와 기계식 비상 해제를 모두 담당합니다. 작동 방식이 정말 직관적이에요. 살짝 당기면 전자식으로 도어가 열려요. 계속해서 더 깊이 당기면 기계식 케이블이 작동해서 이 두 동작 사이에 저항감의 차이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 구조예요. 차에 전원이 있으면 살짝 당기는 것만으로 문이 스르륵 열리고, 전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같은 레버를 더 세게 당기면 기계적으로 풀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완전한 처음 탑승자도, 심지어 극도로 긴장하거나 패닉 상태인 사람도 당기면 열린다는 본능적인 행동 하나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뉴얼 읽을 필요 없고 숨겨진 버튼이나 레버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요. 이중 동작 구조라는 게 결국 직관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은 설계인 셈입니다. 사이버캡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잠깐 사이버캡 자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설계한 완전 자율주행 택시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 네트워크의 핵심 차량으로 기획된 모델이죠. 내부를 보면 정말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이에요. 운전대가 없어요. 페달도 없어요. 물론 테슬라는 법규에 따라 요구가 있으면 처음에는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해서 출시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기본 설계 자체는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조작은 거대한 21인치 터치스크린 하나로 이루어져요. 새 도어 풀 이외에 물리적 입력 장치라고는 창문 스위치, 그리고 비상정지 기능까지 겸하는 위험 경고 버튼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차는 일반 대중이 승차하는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차량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누가 타더라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에 특히 공을 들였어요.
최근 포착된 차량들을 보면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높이로 설계된 시트도 확인됐고요. 비지도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해 더 크게 설계된 전방 카메라들도 장착돼 있어요. 대중을 위한 서비스 차량답게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에 상당한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양산 일정과 앞으로의 흐름,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 시작은 4월로 예정돼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거의 코앞에 다가온 일정이죠. 이제 본격적인 양산 준비가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도어 핸들 방식이 사이버캡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살짝 당기면 전자식, 더 당기면 기계식이라는 이 이중 작동 방식의 논리는 앞으로 테슬라의 다른 모든 신규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규제 때문에 이미 재설계가 시작된 모델 3와 모델 Y가 첫 번째 수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변화가 갖는 더 큰 의미, 솔직히 도어 핸들 하나 바뀌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봐야 해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차의 방식을 따를 필요 없다는 철학 아래 도어 핸들을 전자식으로만 구성해왔어요. 그게 미래적인 디자인이고 클린한 인테리어를 위한 선택이었죠. 근데 그 선택이 가져온 안전성 문제가 결국 규제 당국의 조사와 법적 규정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거예요. NHTSA 조사, 중국 정부의 전자식 핸들 금지 두 가지 거대한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가 지금 사이버캡의 이 새 도어 시스템이에요. 이건 테슬라가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과정으로 봐야 해요. 이중 동작 당김 방식이라는 해답은 미적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기계식 비상 탈출을 보장하는 꽤 영리한 엔지니어링이거든요.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약속했던 정말 좋은 해결책이 이런 형태로 구체화된 것, 개인적으로 꽤 납득이 가는 방향이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테슬라 사이버캡의 새 도어 핸들 시스템, 그 배경과 작동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까지 전부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테슬라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태조에서는 이런 자동차 기술 소식들 계속해서 빠르고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고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